2025년 북한지역연구의 7번째 시간입니다. 전반기는 북한의 행정구역 현황과 지역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부 곡창지대 황해남도라는 제목으로 김영봉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강의가 후반전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황해도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그 중요한 황해남도는 중요한 그런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그 자생교회인 그 소래교회 한번 넘겨보시죠. 이 다음. 그래서 이제 황해남도는 우리나라의 그 접경 지역하고 그게 서해 쪽에 서해 NLL 쪽이 이제 황해남도하고 이렇게 딱 접해 있는 곳인데 그 한국 최초의 그 자생교회인 소래교회가 이곳에서 이제 설립되었습니다. 1883년 황해도 장영군 대구면 송천리에서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소래교회는 우리 총신대학교하고도 굉장히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의 그 1988년도에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제 이 소래교회 모형을 이제 그곳에 이렇게 복원시켜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총신대학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황해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복음 활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령 지역 선교 같은 것은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주로 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신한포 교회와 뭐 재령 동부교회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그 노회가 조직이 됐어요. 황해노회 조직이 1911년 황해도교회 연합. 그래서 이제 한국 최초를 여기 이제 뭐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지원한다, 그 사회적인 역할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얘기했던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한 36개, 감리교회가 10개, 구세군교회가 24개, 성결교회가 1개. 여기 이제 참 우리 역사상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 게 배천군의 배천교회. 이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윤영 목사님이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 이윤영 목사님은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죠.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개회 때 그때 이제 이승만 초대 의장이 이제 그 이윤영 목사를 지명을 해서 개헌 감사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게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로 시작된 국회입니다. 참 이번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제 참 국회가 안전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윤영 목사님은 이렇게 처음에 이 기도를 시작하셨더라고요. 앞에만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일제의 그 고통 정말 36년 동안의 독립운동가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고통받았던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이 황해남도가 인물이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이 이제 이곳에서 이제 다 이제 탄생하셨더라고요. 네. 황해남도는 또 한국 전쟁 때는 이곳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혹은 건너서 남쪽으로 이제 많은 그 주민들이 이제 이곳에 이제 남하로 이제 내려온 그런 기록들이 있어서 와서 이제 군산이라든지 인천 등지에 이제 그리고 백령도, 석도선 이런 곳에 이제
그 터전을 잡고 다시 들어갈 것을 기다리다가 지금까지 참 이 72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또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황해남도에는 유명한 그 구월산이 있는데 그 구월산에 우리 이제 쪽에 유격대들이 들어가서 전쟁 때 많은 이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25 전쟁 당시 대표적인 반공 유격대가 이 구월산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최대 이제 그 유격대가 많을 때는 2,500명까지 됐다고 그럽니다.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안중근, 김구, 이승만 다 이제 황해도 출신들이고 독립운동이 이곳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이러한 땅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은 이제 NLL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과 북이 그 많은 참 그동안에 전쟁도 하고 또 해군의 그 참 부딪힘도 있었고 북한의 침략도 있었고 그런 것이 바로 이 황해남도 그 앞바다에서 다 지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황해남도는 1954년 원래 이제 황해도인데 54년도에 황해도를 동서로 양분해서 바다에 접해 있는 서부 지역이 황해남도가 되고 육지 쪽은 이제 황해북도가 됐죠. 그래서 이제 도청소 대지는 잘 아시다시피 해주시의 이제 도청소. 여기는 이제 많은 강들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재령강, 그 재령강 주변에 이제 재령평화, 그다음에 이제 예성강은 우리가 전번에 그 교동도에 갔을 때 이제 바라보시면은 그쪽에서 이제 흘러내리는 예성강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대동강과 이제 경결해서 남포와 또 접하고 있는 도가 이 황해남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대체적으로 이제 평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그 곡창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구월산이 제일 높은 산이죠. 그래서 북한에서 유명한 그 5대 산 하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백두산, 뇌양산, 구월산 이쪽으로 이제 북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동해 쪽으로는 칠보산과 금강산이 있습니다. 그 구월산이 지금 이곳에 있고 여기에 이제 이제 재령평야, 연백평야, 취하평야 이런 평야들이 많이 펼쳐져 있어서 곡창지대입니다. 네, 이 재령벌이 아마 가장 여기에서 이제 넓은 그러니까 넓은 평야로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재령은 이제 상당히 그쪽에 황해 북도하고 이렇게 다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서해 바닷가벌 서해 쪽으로. 또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이 구월산은 인격전이도 또 여기에서 이제 활동했다는 또 기록도 있고, 과일구는 과일이 많이 생산돼서 특히 여기 사과는 맛있다고 합니다. 사과가 그때도 여기에 참 유명했다는 것으로 볼 때, 대구에서 사과가 우리는 유명했는데 여기는 상당히 높은 지대인데도 유명한 것으로 보면은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이제 수출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 지역은 참 북한이 원래 이렇게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간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간척 사업을 먼저 앞서서 했어요. 여기도 이제 청당군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교동도에서 바라보는 그 큰 벌이 이제 연백평야인데 연백평야 바로 옆에 청당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용매도라는 그 섬이 있어요. 그 섬 앞에를 이렇게 이제 넓은 간척지를 개관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청단군이 이제 연안군 옆에 우리의 그 강화도, 교동도 그 옆에가 이제 바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참 이게 남북이 한참 교류와 협력 그리고 서로가 관계가 좋을 때 서해 경제 공동 특구 조성 합의를
이제 남북의 정상들이 2018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개발을 서로 하고 또 이제 활용을 하자. 특히 여기에 보면 이제 공동어로 수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NLL이 이제 지나가는 곳에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롭게 여기서 어업 활동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로 수역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기초 작업이 이제 제가 국토연구원에 근무할 때 보고서를 이걸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평양 그런 합의 사항에 할 때 활용을 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이 지역이 정말 이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 가장 많은 남북 간의 충돌이 있었던 지역인데 이렇게 한번 평화스럽게 이용해보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짜놨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또 묻혀진 그런 계획이 되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주요 도시는 이제 해주시, 이제 해주, 이제 황해 남도에 이제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죠. 신석기 여기는 기후가 온화하고 그래서 이제 뭐 신석기 문화가 이렇게 일찍부터 이제 드러나는 인류가 여기에서 이제 살았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의 도구, 빗살무늬,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쪽에서 이제 출토되고 있습니다. 고조선 이후 대방군 해명연에 속하였으니 한때 만의 영역에 속하고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백제의 영역으로 이제 제일지직 편입이 됩니다. 네, 소수림왕 때 이제 고구려가 차지하고 이것을 이제 고구려가 관리했고 그 다음에 고려 태조 때 후삼국을 통일한 뒤 지성산성이 있던 읍을 현재의 위치로 옮기고 큰 바다에 임해 있다 해서 해주라 명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해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제 마진 때 955년부터 이제 이렇게 나타. 어쨌든 여기 이제 큰 한강하고 또 각 강들이 흐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1945년 9월 2일 이제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경계로 이제 딱 그었을 때 해주는 대부분이 다 이제 그때도 38선 이북으로 이제 돼 있는데 극히 일부가 이제 잘려가지고 이남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미군과 소련군이 이제 합의해서 이걸 이북으로 이제 간주하기로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953년 4년에 북한이 항해도를 항해남도와 북도로 나누게 되어 해주는 항해남도 도청 소지가 됐고 해주시는 바사 가까이에 솟은 수양산 줄기의 남쪽 광선천이 대적한 소규모 선상지 사명과 단구 범람원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해주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뭐 자력경성이라고 써가지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자기들이 물길을 또 막아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해주시가 이제 안개 속에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주는 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군 기지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제 정전협정 체결 이후 NLL이 여기에 딱 체결이 되니까 이제 아주 그 해주에서 나오는 그 북한의 군함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항상 그 불만이 많은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해주 앞바다 NLL 이쪽입니다. 부용당 이것도 이제 해주에 있습니다. 네, 지역 역사를 보면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 관할이 있었고 통일신라 시대에 전국을 국유주로 나눌 때 한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해주에는 안서도부가 설치되었고 항해남도는 서해도에도 이제 속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1395년에 풍해도가 되었다가 그다음에 1417년에 황해도가 되고 이렇게
과거에 이제 또 머리 글자를 따서 황년도라고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항해도로 이제 제명이 된 걸로 역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1895년 23부제 실시하면서 해주부, 개성부, 평양부에 이제 각각 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제 49년도에는 해주시, 벽성군, 옹진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주 항해남도가 이제 형성이 되고, 54년 10월에 항해도를 두 개의 도로 이제 나눌 때 해주시를 비롯한 18배 군을 포함하는 항해남도가 되고, 이제 1967년에 송화군 송화과수농장지를 불려서 과일군을 또 이제 신설하게 됩니다. 항해남도는 8.15 광복 당시 항해도가 1954년 10월 항해남북도로 분리되면서 신설된 하나의 신설도이죠. 그리고 재령강, 수양산맥, 예성강을 경계로해서 이제 항해북도와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구는 좀 적은 편이죠. 항해북도. 그때 해방 당시에 보면은 이 11시 89분이었던 것을 170여 개로 대폭 늘리고 시화군의 경계선을 바꾸고, 특이한 것은 6.25 전쟁 휴전 이후에 70 내지 80%의 주민들이 함경도로 강제 이동을 당합니다. 그 대신 빠져나간 인구만큼 또 함경 남북도에서 이쪽으로 이제 채우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해도에서는 약 37만 명의 그 민간인이 이 6.25 전쟁 때 피살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쟁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요 자원, 여기 이제 수양산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도 상당히 높은 산이더라고요. 900m 이상의 산인데, 자연 환경, 이 황해남도는 많은 섬들과 함께 바다에 이렇게 연해 있고 또 육지와 연해 있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해안도 또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해 보고 있는 뭐 옹진반도라든지 강령반도 뭐 이런 것을 대동만, 옹진만, 해주만 크고 작은 반도가 많이 발달해 있는 곳이 바로 6.25 전쟁 때 마지막에 정전협정 때는 사실은 이 황해남도 앞에 있는 모든 섬들이 다 유엔군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체결 때 서해 5도만 남겨놓고 이제 북한으로 다 이제 돌려줬죠. 그건 육지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사실 차지하고 있어도 금방 또 이제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다에는 초도, 순이도, 명호도, 기린도, 장이도 이런 많은 섬들이 이곳에 있고 이제 간척지도 넓게, 그래서 대부분이 간척지를 이 항해남도, 그다음에 평양남도, 평양북도 이렇게 서해안 쪽에서 많이 간척지를 서해안이 수심이 얕기 때문에, 그리고 백령도에서 바라다 보이는 그 장상곶 이남은 옹진반도를 비롯해서 또 거기에 기린도, 장린도, 순이도 복잡한 이런 해안선. 사실 우리가 이제 지리에서 배웠던 전형적인 니아스식 해안이 여기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지들은 이제 아주 높은 뭐 2,000m 뭐 이런 산들은 여기에는 없고, 이제 구월산 줄기, 수양산 줄기, 매락산 줄기 이제 1,000m 이하의 그런 산들이 이제 산악을 이쪽에 또 이루고 있고, 구월산 줄기는 도 북서비에 치우쳐서 남북 방향으로 이어지면서 구월산 줄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이제 구월산이라고 이제 954m. 그래서 정말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많은 생태 자원,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산림 면적은 그래도 이제 도 전체의 42% 정도. 온대 북부림과 온대 남부림의 경계로 식물상의 종 구성이 매우 다양해서 구월산 자연보호구역, 장상고 식물보호구역,
수양산 식물보호구역도 이제 이 지역이 이렇게 아주 식물상이 다양해서 앞으로 이제 남북이 정말 자유스럽게 오가고 할 때는 이런 지역이 다 관광지로 그래서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산 관광 사업이 성공하고 안정이 끝나고 나서는 9월산 관광을 계획을 했다고 그럽니다. 정주영 씨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루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 이루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뭐 그 철새들 뭐도 전역에는 학들이 많고 황새라든지 백로, 천연기념물로 이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설송나무, 벼동나무 이런 여러 가지 아주 특이한 나무들, 특히 뭐 연안군 은행나무 이런 거 40여 개의 천연기념물들이 또 이곳에 있어서 이런 자연적인 거, 수목 이런 것들도 아주 참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하 자원도 상당히 이 지역이 풍부합니다. 철, 동, 금, 이런 흑연, 니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해주 같은 데는 또 이제 산업이 또 발전을 했죠. 산업으로서는 이제 주로 이제 농업이 이 지역은 줍니다. 이제 평야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광업, 기계화학공업, 수산업도 이제 아마 이제 NLL이 없었다면은 수산업이 더욱더 이제 그 지역이 활발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NLL이 쳐져 있고 거기에 고기를 잡을 수도 잡고 더 이상 나올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수산업은 상당히 그 쇠퇴했다. 협동농장이 있고 북한 곡물 생산의 61%를 6분의 1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쌀, 옥수수, 콩, 사과 이런 거 특히 이제 사과 생산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과일군 같은 데서 광업으로는 은유로 철광석, 신원으로 석회석, 용유는 규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과거부터 이제 해주의 시멘트 공업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화학공업, 경공업이 이제 발전했고, 연평어장 근처 해계에서는 이제 꽃게, 과거에는 이제 조기였죠. 그러니까 조기가 쭉 저 동진아 해상, 남진아 해상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영광 앞바다를 거칠 때 가장 이제 알이 꽉 차 있을 때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막 잡았죠. 그래서 영광굴비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바다를 거쳐서 연평도로 가서 이제 이렇게 산란을 하는데 지금은 동진아 해상에서 이제 중국의 쌍꺼리 어선들이 거의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연평도까지 가는 그런 이제 그 조기가 없고 영광 앞바다에도 거의 조기가 많지 않습니다. 잡히는 것은 정말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전혀 없었던 이제 꽃게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돼서 지금은 꽃게의 그 유명한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항해남도는 북한의 곡창지대 중 하나이고 이곳의 기후는 경기도와 강원도와 유사한 그런 지역이고 농산물 생산도 이 남한과 상당히 유사한 곳입니다. 이게 유명한 재령평화. 항해남도는 밀도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생산성이 낮다고 해서 이제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2년경 수도미 굴량민 수탈로 이제 1990년대는 고난행군 사태 때는 정말 이곳에 이제 많은 식량 문제도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쌀, 물, 불, 리을자로 끝나는 것이 죄다 부족했다고 해서 이제 고난 행군 이후 생계 어려워서 쌀, 물, 불을 피울 땔감이 부족하였고 이제 또 코로나19 때도 고난 행군 사태가 심한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평야지대에서 기근, 평야와 바다가 있는 데서 기근이 심했다면 다른 데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교동도에 갔을 때 이렇게 앞에 바라보이는 여기는 지금 교동도에서 바라본 것 같기도 하고 또 김포에서 바라본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튼 앞에가 이제 넓은 그 연백평야가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제 교통망은 뭐
이쪽도 상당히 다른 데보다도 활발하게 이제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옹진선, 배천선, 해주에서 사리온으로 이어지는 항해 청년선, 은율선과 장년선 이런 거. 철도는 항해 청년선, 배천선, 옹진선, 음파선, 장년선, 부파 이렇게 이제 이 철도가 상당히 그런 대로 이제 이 지역에 발전되어 있고 도로는 이제 해안지대를 통과하는 그런 도로, 또 내륙 지역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연결하는 그런 도로, 그리고 이제 동서횡단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재령, 신천, 삼천, 장현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 자원은 주요 명승지는 이제 석담구곡, 이제 위에 그림이 있습니다. 몽군포 코끼리 바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구월산이라든지 장수산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문화재로 이제 부용당, 지금 밑에 그림이 이제 부용, 태봉과 해주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량 있습니다. 기타 관광 자원은 이제 달성온천, 신천박물관, 몽군포, 장상곳. 장상곳은 백령도에서 보면은 지금 저쪽에 지금 제가 옆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백령도에서 본 지금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한 15km 뿐이 안 됩니다. 이 장상곳과 백령도 사이를 이렇게 오고 가는 곳이 한 15km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큰 바다에서 이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아주 물결이 셉니다. 그래서 그 앞바다 이제 심청전에 그 이 소설에 나오는 은당수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많은 그 어선들이 이렇게 파손돼서 이제 사고를 많이 당한 그런 지역입니다. 인당수. 순명문 복서 쪽으로 이제 부영당 아까 나온 게 있고 또 선화당 같은 이런 이제 가까운 이제 해주 팔경, 해서 팔경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부영당 같은 경우는 이제 6.25 때 불타버렸고 23년에 다시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구월산은 다양하지만 아주 크고 높은 산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산으로 이제 그러게 되어 있고 이제 장수산이 있고 교육기관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해주 김종태 대학, 해주 사범대학, 그리고 해주 제2사범대학, 그 다음에 김재원 대학 같은 이런 농업대학, 이런 것들이 이제 사범대학, 농업대학. 네, 그리고 해주 의과대학, 그리고 조옥희 해주 교원대학, 해주 공업대학. 이와 같이 다양한 그 대학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고급 인력들, 인적 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역 발전 방향. 앞으로 여기 이제 항해남도 2단계 물길, 그러니까 이제 수로를 이렇게 이제 내놓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 발전을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이제 지역 자원 및 잠재력을 중심으로 이제 한 발전 방향을 구상을 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한 국토 이용 효율성 제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 체계. 사실 도로 철도망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를 다 세우고 이제 바꾸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통일 이후에는 큰 사업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존 산업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지역 기반 산업의 육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첨단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전력을 여기에 이제 풍부하게 하는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활발하게 이제 전개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수려한 자연자원의 체계적 관리로 생태자원을 이용한 관광의 활성화, 앞으로도 이제 또 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자원 이런 것도 많고 결국 이제 초강력 개발 계획으로 이 지역은 나가야 됩니다. 남북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또 개발, 또 중국과의 연계, 또 서구에서의 이제 이렇게 연계가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초광역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력은 해주시의 북한 최대 시멘트 생산 기지가 입지에 있기 때문에 건축에 큰 도움이 되고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의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 통일 후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납부적이 된 접경 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접경 지역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해남도의 그 섬들과 그 이제 그 해안은 해안 포대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제 그 민간인이 그쪽에까지 와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륙 지역 9월산업 경성과 천연보호구역 및 건지산 등과 또 해안 지역의 장상고 해안, 몽군포 해안, 금산포 등이 있어서 이런 해양 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 육성하기에 아주 이제 유리하고 또 그에 대한 자원이 또 풍부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류 협력이 활성화된다면 발전된 남한의 수도권, 남한의 이제 수도권은 굉장히 첨단 산업이 발전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 지역의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좋고 또 국제적 교류 협력 여건이 아주 그 양호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황해남도 개발 계획을 보면은 우선 여기는 이제 평야가 많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고 똑같이 이 지역 발전 뭐 20 by 10 정책 이런 정책들을 일곳에서 해서 이제 이 각 지역마다 이제 공단을 세운데 김정은이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공식 제시한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매년 20개 시군의 현대식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할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면을 이제 없애고 이제 군으로 전부 군 중심의 그런 행정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술 및 영농 방법 도입. 그래서 은총군은 우량 품종 선택, 비영지 활용, 선진 농업 이러한 그 농업에 기반을 둔 발전 방향을 김정은 정권은 확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계획, 발전의 방향은 이제 해양 및 관광 자원을 산업화하는 것, 그 다음에 산업 및 물류기지를 구축하는 것, 이제 바다가 옆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통일 초기에는 이제 해주 지역을 산업 및 물류 거점 도시로 육성을 하고 관광자원 개방 및 정비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기반 구축계는 경제 특구 중심 산업 및 물류기지. 이제 광역 경제 특구가 이제 접경 지역을 통해서 남과 북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광역 경제 특구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관광자원의 소규모 단독 개발 후 거점 간 연계 개발하는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문별로 한번 보면은 우선은 농업의 현대화, 농업과 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이제 농업기술의 혁신과 기계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의 증대와 어업과 수산양식 등 해안 산업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 농업은 상당히 기계를 많이 그 넓은 평야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양 산업 같은 것을 현대화 추진시킬 거라고 봅니다. 산업기반 확충과 산업구조 고도화,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기존 산업을 첨단 산업화, 그래서 이제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이제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관광 자원을 이용한 관광 산업의 육성, 그래서 이제 수려한 해양 관광 자원과 또 문화 역사 자원, 그리고 이제 9월산 몽군포 해안 등 이런 자연 자원 이런 것을 연계해서 이제 관광 벨트를 추진을 했을 때 이제 이 9월산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해안과 함께
하나의 관광 벨트가 이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친환경적 에너지 자원 개발. 여기에는 이제 큰 댐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는 여기는 이제 수력발전소 건설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 개발해서 친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개발 추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 물론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남쪽에서부터 이제 연결이 되겠죠. 주요 도로 및 철도망을 개선 확장하고 고속화 이제 바로 평양과 서울 간의 연결을 이 황해 남도와 이제 황해 북도를 통해서 연계가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황해 남도를 통해서 이제 함으로써 국제 개혁을 위한 물류망 구축이 되고 다시 해주항이 이제 살아나고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주항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대형 선박이 들어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네. 남북 협력을 통한 교육 및 기술 개발, 남한 수도권의 선진 기술과 교육 시스템을 통한 주민들의 기술 수준 향상, 농업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많고 도울 수 있는 것이 많고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참 세계 10대 경제 대국과 세계 최빈국이 함께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참 남과 북이 하루속히 교류와 협력을 하고 서로 간에 북한의 많은 자원과 또 그 지하 자원과 남쪽에 있는 그런 기술, 그런 자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한다면은 이 한반도가 정말 세계 어느 곳에서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만 해도 우리 남쪽은 세계 5대 그런 군사 강국이 되어 있고 10대 경제 되어 있으면서 또 세계 곳곳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이제 선교 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차원에서 본다면은 북한이 훨씬 더 먼저 그곳에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고 또 이제 풍성하게 이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남과 북이 함께 복음 통일을 이룸으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네.